현재 총 5년째 치아 교정 중이고 처음 교정을 하고 예상치 못하게 중안면부가 많이 꺼지고 무턱, 비대칭도 생겨 이를 개선시키고 싶어 다른 치과에 가서 상담받고 지금 1년 반 정도째 재교정 중입니다. 치아 교정 아예 시작 전에는 얼굴 밸런스도 괜찮았고 모난 곳 없이 제 맘에 들었는데 교정 후 상악도 많이 꺼지고 웃을 때 상악 쪽이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앉은 것처럼 보이게 되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많이 힘들었어서 다른 치과에서 다시 이를 앞으로 꺼내오는 재교정을 시작했고 지금 재교정한 지 1년 반 정도입니다. 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중안면부 함몰을 개선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 1년 후쯤 교정이 끝나고 노블캡 받으러 갈 생각인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입을 넣는 거에만 집중해서 합주기처럼 만들고 입을 이렇게 넣어 놓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 걸 무시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노블캐 수술하면 웃을 때도 입 주변이 꺼진 느낌이 개선되나요? 환자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제가 이 수술을 아무한테나 막 권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코 높이 4가지 조건을 제가 만족시켜야지만 저는 저 수술을 해요. 왜냐면 저 수술 자체가 환자분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괜히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수술하고 못생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코가 낮으면. 원숭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4가지 조건을 저는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첫째, 코가 높아야 돼요. 코끝. 콧대가 아니라 코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꺼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중이 짧아야 되고요. 입술이 살짝 들려 있으면 묻지 말고 날짜 잡고 가라고 해요. 이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저 수술은 환자들한테 굉장한 만족감을 줍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코끝이 낮으면 이 수술은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인중이 길면 하고 나서 원숭이 됐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끝 높이랑 인중 길이가 사실은 가장 크리티컬해요. 제가 노블캐 수술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불만족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쫙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자기가 지금 코가 예쁘니까 나는 코 수술 안 할래요 라고 우기고서 노블캡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코 할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수술을 그냥 해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열에 한 6, 7은 코를 다시 하시거나 노블캡을 보형물을 빼는 거를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코끝 높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중이 길면 제가 이 수술을 안 합니다. 왜냐면 하고 나서 정말 불편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요건 꼭 참고하시고요. 아무래도 보형물이 높거나 클수록 뼈 침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보형물 최소 최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뼈 침식 노블캣은요, 제가 10년 팔로우업을 해보면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봤는데 뼈에 자국 나는 정도지 뼈 침식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뼈 침식이라고 말하려면 주변 뼈보다 내 뼈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6년, 7년 된 노블캣 수술 환자 제거하고 뭐 1년, 3개월 뭐 이런 거 다 봐도요, 뼈에 자국 정도 나요. 자국이라는 건 뭐냐면 뼈가 주저앉아서 침식이 된 게 아니라 보형물 옆으로 뼈가 자라 올라가서 생긴 게 침식처럼 보이는 것도 환자들이 침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뼈 침식 양이에요. 요만큼이. 근데 여기 뼈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요걸 뼈 침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요런 가골들이 생깁니다. 요런 가골들이 보형물 주변으로는, 그건 침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라면 가장 조금 만든 거는 전 6mm 미만이면 아예 안 하고요. 6mm 미만이면은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티도 안 나요. 효과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5, 6mm를 마지노선으로 보고요. 3, 4mm 할 거면 하지 마라라고 해요. 차라리 필러나 지방 맞자 그래요. 그 다음에 최대는 지금 제일 많이 넣어본 게 18mm 정도 넣어봤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로 꺼져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수술하기 전에 이미 매드포어로 1cm가량을 넣어놓으신 분이에요. 근데도 훅 꺼져 보였어요.
그래서 매드포어 제거하고 수술했는데 그때 최대로 많이 넣은 건 18mm까지 넣어봤어요. 치아 교정을 아무래도 오래 했다 보니 아예 안 한 사람의 잇몸과는 당연하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노블캣하고 보형물 넣은 채 평생 살아도 잇몸에 문제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노블캣 보형물은 잇몸이 아니라 입술 점막으로 넣는 거지 잇몸을 찍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지보 부칼 썰쿠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하나 그냥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입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잇몸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치아가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면 이게 입술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잇몸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수술할 때 여기를 찍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잇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오목하게 패인 데를 영어로 하면은 여기가 진지바거든요. 잇몸을 진지바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 다음에 여기는 부칼 뮤코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진지보 부칼 술쿠스 오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진지보 부칼 술쿠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걱정도 많고 교정 후 얼굴 변화 때문에 너무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수술은 싫은데 입 나온 건 싫고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입 나온 거를 교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발치 교정 등등등을 하면서 이걸 광고를 엄청 해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안면부 꺼진 문제가 있는 분들이 발치 교정을 하고 입을 넣어놓은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에는 문제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교정 선생님들이 요새 돌출입에 엄청 적극적으로 이제 교정을 도입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영역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중첩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턱끝 전진술을 해도 되고, 보형물을 넣어도 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턱 하나 5mm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전진술을 해도 되고, 보형물 넣어도 되잖아요. 이런 경우. 근데 혹자가 전진술이 만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10mm, 12mm 전진해야 된다 하는 것도 전진을 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잖아요. 그럼 부작용이 따라오는 거예요. 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정을 해서 돌출입을 없애줄게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돌출입의 원인이 중안면부가 꺼져서 입이 나와 보이는 건지 턱이 무턱여서 입이 나와 보이는 건지에 대한 고민 없이 보여지는 게 입이 나왔기 때문에 너는 발치 교정하면 돼 라고 하면 얼굴이 전반적으로 뒤로 다 후퇴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꼴보기 싫어지거든요. 이거 꼭 고민하고 교정을 생각하시고 뭐 발치 교정이든 뭐든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발치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 막 이런 상황으로 환자가 오면은 정말 난감하거든요. 뭐 양악하자고 하기도 뭐하고 진짜 난감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